보고 나서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거든요. 가정교사 선생님한테 약간 이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이거는 추천 영상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아마 새해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저한테 또 다시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넷플릭스 추천 벌써 4탄째라니 믿을 수 없네요. 지난번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카드에 걸어놓을 테니까 보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새로운 작품들을 조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린킷이라는 작품인데요. I'm Sean. And I'm a kleptomaniac. We've got a lot of new faces today. Feel welcome to share. You guys know each other? No. There are 3 basic rules of shoplifting. And kids, don't try this at home. Number 1, be invisible. 2, only lift with people you trust. And 3, whatever you do, don't get caught. Come with me. 이 작품은 미국 드라마 엘로디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그 학교에서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10대물인데 친구를 2명을 사귀어요. 테비사랑 모어라는 친구 2명을 사귀는데 도벽 치료하는 센터? 거기 모임 같은 데서 만나서 이제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막 이런 내용들인데 모임을 통해서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세 인물의 캐릭터가 각자 정말 다르거든요. 성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뭐 배경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달라서 각자에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캐릭터 구상을 할 때 이 3가지 인물 중에 적어도 한 가지에는 네가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라고 만들어둔 캐릭터 같은 느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약간 뻔하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추천합니다. 엄청 막 딥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게까지도 아닌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무드를 가지고 있는데 총 1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편이 25분 30분 사이의 시간대라서 짬날 때 보기 좋은 드라마일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가 여러분이 뭐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셨던 작품인데 그랜드 아미라는 작품입니다. We need someone to hear us. Most people, even people who want to help, they don't always understand what some people are up against. Yeah, how about you? I'm just living. Yeah. 이것도 이제 10대들의 이야기,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룬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청불이네요. 이거는 시청에 약간 주의가 필요한 게 성폭행이나 약물, 직간접적인 묘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시청을 조금 자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트리거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작품이긴 한데요. 조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이제 엄청 밝고 친구들도 많고 학교에서도 막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운동가 스타일, 사회운동가 스타일 학교에서 치어리딩도 하고 엄청 적극적이고 막 밝고 그런 애였는데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로맨스물인 줄 알고 봤어요. 1화 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고 보통 재밌겠다 싶으면 보고 아니면 안 보거든요. 근데 모르고 봤다가 갑자기 너무 스토리가 딥하게 흘러가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13 Reasons Why를 처음 볼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 뭔가 엄청 괴롭고 되게 막 트라우마틱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막 그런 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조이를 포함한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떤 선택들을 하고 이 선택들이 이 친구들의 상황을 어떤 결말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인데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그런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의 시선들, 프레임들, 뭐 코펜 취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담겨 있어서 되게 씁쓸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 이 조이라는 인물을 엄청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출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으로 대체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뭐 그래픽이라든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독특하고 뭐 영상적으로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최근에 올린 먹는 브이로그에서 거기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다가 제가 왔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뭘 봤는지 많이 물어보셨던 작품인데 그때 봤던 거는 레치드입니다. May I ask why you're headed to Lucia? It seems like a rather personal question. Told that you're mad when that's what's driving you mad. I should have never let you into this hospital. Letting me into this hospital was the best decision you ever made. 여기서는 밀드러드 라치드라는 간호사가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으로 간호사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정신병원이 되게 외곽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정신병원이었는데 에드먼드 털리슨이라는 엄청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가 이 정신병동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엄청 주목을 갑작스럽게 확 받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에 이제 밀드러드가 간호사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무래도 뭐 정신병동을 다루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것도 좀 보면서 뭔가 트리거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느꼈고 마찬가지로 청불이고요. 이것도 미국 드라마. 전체적으로는 암울하고 막 우울한 그런 분위기의 다크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인데 영상미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전체적으로 약간 민트색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색채에 대비되는 스토리가 인상적이었고 참고로 잔인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서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거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레치드의 세라 폴슨이 나오는데 이 세라 폴슨이 또 나왔던 작품이 있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입니다. There's a plane waiting for us. Coco, do not leave me in Santa Monica. Welcome to Outpost 3. The house rules are simple. You may never leave the building. 이거는 이제 그 시즌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시즌 주제별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종말 시즌을 봤고요. 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시작은 이제 갑자기 핵전쟁이 터져서 지구에 종말이 오고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좀 안전한 벙커 같은 데로 신을 해서 살아남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조직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있고 사탄, 뭐 마법사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기괴해요. 제가 원래 막 다크하고 잔인하고 기괴하고 우울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속 답답해 죽겠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장면들이 있긴 한데 마지막에 약간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끝까지 봐야 아는 법이죠. 아무튼 저는 보고 나서 되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뭔가 재밌다. 제대로 안 맺어져서 찝찝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잘 만든 찝찝함이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작품이고요. 아포칼립스물 막 이런 거 말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시즌은 저는 안 봤고 아직 이 종말 시즌만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 레치드나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이런 것들 보면서 넷플릭스에서도 진짜 좀 비슷한 취향들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런 다크한 것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크한 것들을 몇 개 봤는데 그 다음 작품은 블라이 저택의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Sounds strange, but I'm having somebody else's dream. I've seen things. It's like I'm in hell. They're born here. They die here. 이거는 청불이 아니라 15세네요. 데니라는 여성이 나오고 가정교사로 한 저택의 아이들을 가르치러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블라이 저택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데니가. 근데 처음에 딱 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오빠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애들이 둘이 있고 가정부가 있고 거기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애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뭔가 기괴해, 처음부터. 약간 애들인데 애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애 어른같이 말하고 남자애도 엄청 막 젠틀하게 신사처럼 하는데 가정교사 선생님한테 약간 이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장면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약간 이랬던 게 조금 있긴 한데 그 저택에 이제 막 요령이 산다.
저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데니가 가정교사를 가기 전에 그곳에서 일했던 가정교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조금 꺼려하는 그런 저택인데 그 안에서 이제 데니가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런 스토리죠. 이거는 한 편당 거의 50분에서 1시간 조금 넘는 조금 긴 단위로 돼 있고 총 9편이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앞부분을 볼 때는 그냥 흔한 저택의 저주가 받아서 유령이 있고 막 걔네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특히 후반부 마무리를 지을수록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약간 뜬금없다라고 느껴지면서도 거기서의 뭔가 그 인물들에 대한 연민도 느껴지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추천 영상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코즈는 괜찮아. 넌 목련이 좋더라. 질 때 모가지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게 화끈해서 이뻐. 엄마, 나는요 이쁜 마녀가 될래요. 제가 원래 로맨스물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처음에 왜 보게 됐냐면 처음에 한창 막 예고편 나오고 막 사람들이 그거 막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한 5화, 6화 나오고 나서 유튜브에서 제가 서예지님 클립을 몇 개 봤거든요. 연기하는 클립. 근데 그게 너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최애 한국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 드라마가 좋았던 이유가 배우님들의 연기나 뭐 연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뻔한 로맨스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특유의 K-드라마 로맨스 감성이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 그 로맨스 라인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뭔가 달랐어요.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제 치유하면서 점점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건데 그게 뭔가 엄청 로맨스에 치중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의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봐오던 그런 구도의 로맨스가 또 아니었다는 느낌도 들었고 이제 거의 마지막 화를 보고 나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연출을 했지? 그러니까 연출적으로도 저는 되게 뛰어난 드라마라 생각하고 영상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안에 인물들의 스타일링이나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확실히 많은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기 너무 잘해. 최고. 그리고 OST도 좋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정세 배우님의 연기가 완전 대박이었어요. 이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상태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화가 특히 좋았던 이유도 이 상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태라는 인물 때문에 엄청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 블랙이라는 드라마인데요. Something really weird just happened at the train station. What? I saw a girl kill herself. Ew. Yeah, and she looked exactly like me. I'm right. You're damn right. Beth, what's happened? You're not Beth. Do you even know who you're talking to?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넷플릭스 영상 추천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넣었었다가 뭔가 이 드라마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고편을 제가 항상 찾아서 같이 넣잖아요, 영상에. 근데 그거를 잘 못 찾겠어가지고 항상 넣었다 뺐다 한 작품인데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장르 자체는 스릴러, 미스테리, SF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드라마고요. 시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즌 5까지 있는데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세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우연히 기차역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자살하는 걸 본 거예요. 선로에 뛰어들어서 너무 놀래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막 뒤져가지고 그 여자가 살던 집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남겼던 비디오라든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여자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있대. 근데 다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를 추적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요. 세라라는 주인공이 사실 이제 극 중에서는 여러 명이 있다라는 설정이지만 이게 다 한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5명인가 정도를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달라 보여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러 명의 연기를 찰떡같이 할 수 있는지 이 배우님의 연기력에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미래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을 조금 같이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어둡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막 재밌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시작 안 했던 이유도 봤을 때 예고편도 그렇고 포스도 그렇고 되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시작을 안 했다가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달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것들 보느라 잠깐 멈추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해도 창불이네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한창 핫했던 드라마죠.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입니다. Men are gonna come along and want to teach you things. Doesn't make them any smarter. You just let them blow by, and you go on ahead and do just what and how you feel like. No player in the world as gifted as you are. There is one player that scares me. Who? The Russian. Got your gift. And you've got what it costs. 여기서는 베스라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이고요. 가족들을 다 잃고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관리인 아저씨가 얘한테 체스를 알려줘요. 체스를 두다 보니까 애가 너무 잘 두는 거야. 이제 보육원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입양이 돼요, 애가. 어떤 부부에게 체스에 소질이 있으니까 양어머니가 서포트를 해줘요. 매니저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체스 대회도 나가고 이름을 알리고 되게 젊은 여성 챔피언으로 엄청 유명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베스라는 아이가 겪는 그런 내적인 성장들도 나오고, 근데 일단은 너무 제가 이게 좋았던 이유는 너무 쭉쭉쭉 잘 나가요. 진도가 쭉쭉 나가고 여주인공이 너무 세서 얘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완전 세계관 최강자라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시대가 약간 옛날 시대라서 이제 체스 하면 다 남자애들밖에 없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얘랑 붙으면 다 지는 거야. 근데 막 구질구질하게 인정할 수 없다, 너 트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내가 졌군, 네가 최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깔끔한 전개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영상미도 좀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체스판을 샀잖아요. 체스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퀸스 갬빗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체스에 대한 인기도 같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컨텐츠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것도 엄청 유명하죠. 에밀리 파리에 가다. Oh my god, I feel like Nicole Kidman in Moulin Rouge. So I work for a big marketing firm. I'm kind of the American point of view. And how do they feel about that? Don't stop. You'll be fine. City is filled with love and beauty and passion. Living my best life. So many possibilities. 에밀리라는 주인공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프랑스 광고 회사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그 프랑스 특유의 문화를 보여주는데, 프랑스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프랑스에 대한 저의 감정은 되게 복합적이었거든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뭔가 선뜻 가기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아, 프랑스 파리에 정말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리를 엄청 아름답게 담아놨어요. 되게 근데 가볍게 보기 좋은 것 같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약간의 막장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재밌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요. 시즌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컨텐츠인데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입니다. No idea what it is to have one's entire life reduced to a single moment. This is what they have been trained for since birth. So our only options be to squawk and settle or to never leave the nest. What if I want to fly? I'm unable to find a husband. I shall be ruined. But just because I'm a woman, I'm incapable of making my own choices. There is nothing you cannot do. You are a Bridgerton. 이것도 올해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청불이네요. 약간 오늘 추천장 거의 청불의 향연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대물이에요. 1800년대 런던에서 상류층 사회의 사교계 이야기들을 그린 건데, 브리저튼이라는 명문가가 있었고 다프네라는 딸이 있는데 위에 오빠들이 3명 있고 아래로 동생들도 있어요. 이제 얘가 좀 사교계에 진출을 하면서 신랑감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약간 뭐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마무리는 이제 좀 아름다운 로맨스로 끝나긴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 시장 안에 여성이 갖는 의미, 그리고 여성에게 결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특히 이제 이 시대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예전이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들, 여성들이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미가 너무 좋고 그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유럽풍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되게 예쁘게 연출을 잘 했더라고요.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리스트업을 해놨던 작품들은 이 정도이고요. 물론 다른 작품들을 더 많이 봤지만 제가 재밌게 보고 있음에도 여기에 넣지 않았던 작품들은 아직 끝까지 다 보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 거거나 조금 아직 긴가민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재밌는 넷플릭스 작품은 어떤 건가요? 댓글에다가 공유해주시고 저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보고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You're my favorite book to read.